2020 6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스노트강 독서에 인문예술 8강입니다. 인문예술 8강에 이거 예술 지문인데 이거 뭐 악보는 그 뭐 종이에다가 이제 그 음악을 적는 거잖아요. 이건 이제 무보 그러니까 댄스 그 댄스를 종이에다가 적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 네, 그 얘기입니다. 별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쭉 읽어지죠. 뭐 어려운 개념 없고 조금 봅시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안무가 어원상 춤과 이제 쓰기, 이 합성어라는 사실은 안무라는 개념이 기호를 사용하여 춤을 쓰는 행위와 연관되어 출현했음을 시사한다. 안무, 그죠? 춤을 짜는 거죠. 예. 프랑스 군주였던 루이 14세는 무용 아카데미를 설립한 후에 자신의 무용 교사였던 보샹에게 춤을 종이에 써가지고 만들 방법을 이제 강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제 보샹이 고안한 어떤 무보, 그죠? 댄스, 악보는 음악을 이렇게 종이에 적는 거고, 무보, 그러니까 무용, 댄스, 그죠? 댄스를 어떤 종이에다 적는 걸 무보, 라는데 무보 체계를 이후에 페이에가 보샹이 일단 만들고 페이에가 나중에 정리를 했대요. 페이에가 정리를 했다. 해가지고 1700년에 출판을 했답니다. 출판을. 봅시다. 이제 페이에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그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시킨 라반, 그죠? 라반에 대한 얘기가 쭉 합니다. 그러니까 페이에 얘기하다가 이제 라반 얘기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봅시다. 일단 뭐 페이에가 활동하던 당시에 맨 처음에 이제 보샹이 대강 이게 만들었고 이제 그걸 이제 좀 정리를 해가지고 조금 체계화 시켰다, 그죠? 정리해가지고 출판을 했대요. 페이에가 활동하던 당시 궁정 발레가 상연되던 궁정홀은 관객석이 무대보다 높은 곳에 있어가지고 관객이 내려다보겠네, 그죠? 관객들은 위에서 춤을 내려다보게 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궁정 발레는 무용수들의 이제 공간상의 배치나 동선이 그리는 궤적으로 관객들이 식별할 수 있는 기하학적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특징이었다. 그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뭐 이렇게 평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겠지 뭐, 그죠? 따라서 페이의 기법법은 3차원인 궁정홀의 무대와 춤을 2차원 종이 평면이죠. 2차원이 평면이고 3차원은 공간이잖아요, 그죠? 2차원은 X축, Y축이고 3차원은 X축, Y축, Z축까지 있는 공간에 대한 얘기니까, 그죠? 2차원은 평면이다. 2차원인 어떤 종이 위에 이제 사각형과 선, 기호로 치환하여 무용수의 이제 진로와 위치를 기록함으로써 기하학적 형상을 재현하는 데 주안점을 주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위치가 어디 있고 이런 거죠. 그 주안점을 두었답니다. 페이에는 자신의 기법법을 통해서 공간과 움직임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평면 공간, 평면 공간이 아니라 평면이죠, 그죠? 평면에서 2차원 공간이죠. 2차원 공간 평면. 거기서 이제 어떻게 움직이느냐, 움직임이라는 두 개 측면에서 춤의 원칙을 확립했다. 요 두 개를 가지고 춤의 원칙을 확립을 했대요. 춤의 원칙. 그는 춤이 발생하는 공간이 사각형으로 딱 규정하고, 평면이죠. 사각형 평면. 공간이라는 게 지금 2차원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무보 페이지라는 게 악보죠. 그죠? 그 종이에다가 맞게 이제 그려진 사각형은 직사각형의 구조의 이제 궁정홀 이제 전체 공간을 의미한다. 이렇게 직사각형. 또한 그는 춤의 움직임을 구성하고, 일단 공간은 이런 식으로 사각형으로 만들고, 그죠? 평면 사각형 만들고, 그는 이제 움직임, 그죠? 그는 춤의 움직임을 구성하는 요소로 포지션, 파 등 9개의 동작 요소. 이거 동작 요소가 9개가 있는데 그 중에 포지션이 있고 파가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카당스, 그 다음에 피겨, 이렇게 이제 세분화했답니다. 포지션과 파는 동작 요소 중에 9개의 동작 요소 중에 2개인데, 그거는 이제 각각 발의 위치와 발을 내딛는 형태를 나타내며, 발의 위치와 발을 내딛는 형태, 포지션 파. 카당스는 뭐냐? 움직임의 박자, 카당스. 그다음 피겨는 무용수의 동선, 피겨 스케이팅 이렇게 왔다 갔다 그죠? 동선 나타낸다. 페이의 기법법은 페이의 기법법.
그러니까 기법법이라는 게 뭐 악보를 적는 걸 말하는 거겠죠. 무보를 적는 걸 말하는 거겠죠. 페이의 기법법은 사각형 안에 피겨를 표시하는 선 이렇게 움직인다, 그죠? 을 그려서 선이 그려져 있고 그 선에 이제 카당스가 박자라 그랬죠. 박자. 쿵짝쿵짝쿵짝 박자, 그죠? 카당스 움직임의 박자. 그 다음에 동작의 요소를 표시하는 동작 요소는 이제 포지션 파가 그 동작 요소죠. 그게 이제 그 두 개고 일곱 개는 뭐지? 일곱 개는 뭐 설명이 없는데 어쨌든 카당스가 이제 동작 요소를 표시하는 기호들이 이제 결합된 형태다. 여기 이제 페이의 기법법이다. 요런 어떤 직사각형 종이에다 A4지 같은 데다가죠. 이렇게 움직임 있고 그 박자 카당스 표시가 돼 있다. 춤의 각 동작은 언제나 포지션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포지션에서 시작점이구나. 시작점이 포지션이군요, 그죠? 동작 요소니까. 각 동작은 언제나 포지션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무용수의 움직임은 연속적 과정이 아니라 무대 위의 특정 위치에서 정해진 자세를 취하는 것이 강조된다. 연속적 과정이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자세를 취하고 또 어떻게 자세를 취하고 이렇게 쭉 연결되는 게 아니군요. 그죠? 뚝뚝뚝 끊어진다. 어떤 위치에서 어떤 자세를 취한다 이런 게 있었다. 그러니까 이쪽 점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이렇게 옮겨가지고 여기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이게 핵심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옮겨가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뭐 얘기가 없는 모양이네. 그래서 봅시다. 계속 이제 페이의 기법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죠? 춤의 동작을 구성하는 행위, 춤의 동작을 구성하는 행위, 이거 어떻게 움직일까, 그죠? 그 동작을 기호화하는 행위, 그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 그 춤을 어떻게 기호화하느냐, 별개죠. 춤을 만드는 거, 춤을 개발하는 거지. 요건 이제 기록하는 거니까 다른 거지, 그죠? 당연히, 그죠? 페이의 기법법, 페이의 기법법에 의해 안무라는 용어는 종이 위에 기호를 써가지고 춤을 창작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종이 위에다 기호를 써가지고 춤을 창작하는 것. 그러니까 춤을 창작하는 행위, 그 다음에 종이에다 적는 것, 이 두 개를 짬뽕 시킨 게 이제 안무다라고 이제 페이야가 생각했네요. 의미하게 되었다. 춤이 사각형이라는 평면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2차원 공간이죠. 에서 이루어지기에 움직임의 요소들 역시 수직 수평의 어떤 그 평면 운동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 한 평면에서 움직이는 거죠. 구조가 되어 있으면 이러한 동작 요소들은 향후 발레의 기본 테크닉이 되었다. 발레의 기본 테크닉이 되었다. 발레. 안무가 평면 위에 이제 기하학적 형상을 그리는 것을 이제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업이 되면서 2차원 조형성이 이 춤의 미적 규범으로 확립되었다. 춤은 이제 무조건 이제 2차원으로 본다. 이런 평면 위에서, 그죠? 어떻게 움직이고 뭐 이쪽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여기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어떤 2차원적 어떤 그 조형성을 따졌다. 이렇게 이제 페이에는 본 거죠. 근데 20세기 초 이제 안무가 이제 라바니 페이에의 이제 무용 기법법을 춤에 대한 이론적 탐구의 토대로 삼아. 그러니까 페이에의 무용 기법법을 이제 쭉 이제 배워온 거지.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배워왔는데 자신의 무용 기법법을 고안했대요. 얘는 조금 그죠. 자신 걸 이제 소화를 시켰다. 이를 통해서 움직임을 수행할 때 나타나는 완전한 조형성을 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건 이제 조금 이제 뭐 페이에는 좀 불안정하다는 얘기인가 뭐야. 자기는 또 완전한 어떤 조형성을 기부할 수 있다고 이제 말했답니다. 봅시다. 뭐 어떻게 했는지. 라바는 당대의 지배적인 춤이었던 이제 발레의 공간 구조를 비판적으로 검토. 그러니까 조금 그 페이에를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모양이죠, 그죠? 페이에 공부를 했는데 페이에를 조금 비판적으로 바라봤다. 검토함으로써 새로운 춤의 공간 구조를 모색하고, 공간 구조라는 게 지금 뭐 평면 사각형이었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새로운 걸 조금 좀 모색하고 움직임의 원리를 밝히고자 했다. 일단 공간을 2차원의 어떤 사각형으로 보지 않고 조금 뭐 새롭게 보고자 했다. 어떻게 봤다는 얘기 계속 봅시다. 그는 포지션과 자세가 중심이 되는 발레 포지션이라는 게 뭐 시작점이라 그랬나, 그죠? 포지션은 각 동작의 어떤 시작점이라 했기 때문에 시작점, 그 다음에 자세가 중심이 되는 발레의 어떤 고정적인 공간과는 다르게 공간을 조금 고정적으로 바라봤다. 정해진 자세를 취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페이에가 본 거. 페이에의 기법법은
다르게 이제 춤이 실제로 발생하는 공간은 끊임없이 형태의 변화가 발생하는 공간이라고 봤다. 그러니까 춤이 발생하는 공간 자체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 평면 공간에 있던 사각형이 딱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바뀐다. 공간이 변화한다. 그래 봤답니다. 봅시다 어떻게 하는지. 계속 라바는 발레의 움직임이 이제 앞뒤 전후, 그죠? 좌우, 그 다음에 그 위아래 상하라는 어떤 제한된 방향성을 가져서 이제 좀 안정적이고 수동적인 경향을 지닌다고 시작했다. 그러니까 발레는 뭐 앞뒤, 그죠? 전후, 좌우, 상하 라는 어떤 제한된 방향성을 가지는데, 그럼 어떻게 움직이라는 얘기예요? 대각선, 그죠? 대각선. 이에 대해 대각선의 방향의 움직임은 불안정하고 능동적인 경향을 지니고 있어 가지고 발레의 공간 구조를 탈피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고 봤다. 그러니까 전후, 좌우, 상하 딱 요거만 한 게 아니라 대각선을 썼다. 그죠? 그래서 뭔가 좀 능동적이고 좀 불안정하게 보였다. 그때 단서가 된다고 했다. 그런가? 그래서 봅시다. 라바는 춤이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경향을 지닌다고 보면서도 안정적 움직임을 배제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안정적인 것도 배제하지 않고, 그러니까 춤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다라고 보는 건데, 안정적인 움직임을 버리진 않고 안정적 평면과 불안정한 어떤 대각선, 이걸 결합해 가지고 완벽한 조화를 추구했다. 그러니까 얘가 아까 뭐 완전한 조형성을 추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전과 불안정, 이 두 개를 다 써가지고 완전한 조형성을 만든다, 그 얘기군요. 그죠? 완벽한 조화를 추구했다. 이를 위해 그는 공간을 앞뒤로 이제 구분하는 수직면에 대한 그림이 여기 있죠. 수직면. 그러니까 이제 앞과 전후를 이제 구분하는 어떤 그 경계선이 되겠네, 수직면은. 그다음 좌우를 구분하는 시상면. 그 시상면을 이렇게 돼가지고 왼쪽 오른쪽을 나눈다. 이게 정면인 거지, 그죠? 이 사람의 어떤 정면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띡 서 있다 그러면 이게 전후, 좌우, 그죠? 뭐 그다음에 뭐 위아래를 구분하는 수평면. 이거 상하를 구분하는 거 있지, 상하, 그죠? 상반신, 하반신. 이렇게 뭐 세 가지 평면을 제시했답니다. 평면을 제시하고 각각 4개의 꼭지점을 지닌 평면들을 하나의 중점에 교차시키고, 이렇게 평면들을 이렇게 만들었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요 딱 한 점에서 만나겠죠. 교점이 하나겠지. 그죠? 세 평면이 다 만나는 교점 하나가 있겠지. 그게 뭐 수학적으로 따지면 원점이 되겠죠. 원점, 그죠? 0, 0, 0, 그죠? x, y, z 축에 다 만나는 원점이 되겠지. 그리고 그 꼭지점을 대각선으로 연결한다. 그러니까 요거 조금 수직면을 좀 크게 그리고, 그다음 시상면을 조금 더 작게 그리고, 그다음에 수평면을 이제 뭐 이렇게 그렸다라고 한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대각선을 연결했답니다. 대각선을 정십이면체를 만들었대. 이걸 도형적으로 잘 봅시다. 그러니까 여기 요 점이죠. 요점 제일 끝에 있는 요점. 그다음 그 점을 요점과 대입시키면 요점이라고 보면, 여기서는 정십이면체의 한 점은 5개의 선이 있겠죠. 요 점에서 이어지는 선은 5개잖아요, 그죠? 5개의 대각선 있잖아. 그걸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러니까 요 점에서 지금 이 수직면의 오른쪽 위쪽에 있는 어떤 요 꼭지점에서 시상면에 있는 위에 두 꼭지점, 그 다음에 수평면에 있는 두 꼭지점, 가까운 두 꼭지점, 그죠? 그걸 연결하고, 그러면 총 4개죠. 시상면에 꼭지점 2개, 수평면에 꼭지점 2개, 그 다음에 수직면에서 이제 그 가까운 점 위쪽에 있는 거 이렇게 연결하면 총 5개의 점이 만들어지겠지, 그죠? 시상면에 위에 있는 점 2개, 수평면에 왼쪽에 있는 점 2개, 그 다음에 수직면에서 이제 저 위쪽 반대편에 여기 있는 거 하나 하면 총 5개의 점이 만들어지잖아요. 5개의 선이 만들어지잖아요. 정십이면체도 총 5개의 선이 있잖아요, 그죠? 한 점마다 5개의 선이 있잖아, 정십이면체도, 그죠? 그런 식으로 만드는 모양이네. 그러니까 가까운 꼭지점 2개를 연결한다, 원칙은, 그죠? 그래 보면 되겠네. 이렇게 연결하면, 대각선으로 연결하게 되면 그림과 같이 12개의 꼭지점을 갖는 어떤 정십이면체가 된다라는 거죠. 라바는 이런 결정체를 이제 조화로운 어떤 움직임을 위한 이상적 공간 구조로 이제 소개했다.
이게 지금 이제 이 꼭지점들은 이제 인간이 닿을 수 있는 최대점인 거지. 응? 이거는 뭐 상반신이고 이거 하반신이겠지, 그죠? 손을 뻗어서 닿을 수 있는 공간이고 이거 발을 뻗어서 닿을 수 있는 공간이고 뭐 그래 되겠지. 응? 그죠? 사람이 닿을 수 있는 공간. 이거 라반은 이제 그렇게 본 거지. 이런 어떤 그 결정체를 요런 결정체를 조화로운 움직임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공간이다. 사람이 손을 뻗어 가지고 아니 발을 뻗어 가지고 닿을 수 있는 최대점이다. 이래 본 거다. 계속 봅시다. 라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이제 그 사람을 이 손 뻗을 수 있는 공간을 본 겁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공간을 본 거고. 이제 지금 그 페이에는 공간을 어떻게 봤습니까? 그 춤을 출 수 있는 공간, 그죠? 궁정홀에 있는 그 네모 반듯한 직사각형 모양의 어떤 그 공간, 그렇게 본 건데, 라반은 요렇게 공간을 짰네요, 그죠? 라반은 결정체의 중앙에 위치한 몸, 요 결정체 정십이면체, 그죠? 여기 중앙에 요 안에 사람이 갇혀 있는 거지. 위치한 몸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의 지점은 결정체의 각 꼭지점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손을 뻗어가지고 닿을 수 있는 곳, 발을 뻗어가지고 닿을 수 있는 곳, 최대점이지. 해당도 보면서 이를 이제 주위 공간이라고 명명했다. 이 꼭지점들을 이제 주위 공간이라고 이름을 했네요. 명명을 했다. 결정체의 중앙에 위치한 몸이 꼭지점을 향해 가지고 팔다리를 뻗으면서 움직임이 발생시킨다고 보았다. 움직임을 발생시킨다고 보았다. 쭉쭉 뻗어가지고 이제 그 손이 이쪽 손이 여기 손이 있다가 여기 손이 있다가 여기 손이 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지. 이것처럼, 그죠? 이렇게 1, 2 뭐야? 이거 손을 이렇게 밑으로 뻗나? 이렇게 뻗고 이렇게 뻗고 5, 6 이렇게 6이고 그 다음에 6, 7은 어딨냐? 7에서 8로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지금 이 닿는 이 1, 2, 3, 4 넘버 붙어 있는 부분이 전부 다 꼭지점에 해당하는 거겠네요, 그죠? 그렇게 해갖고 이제 춤을 발생시킨다, 움직임을 발생시킨다고 보았다. 그는 그러니까 이 정십이면체의 꼭지점을 이제 손이나 발이 이동하면서 이제 움직임을 발생시킨다고 보는 거죠, 그죠? 그는 몸의 이제 사지가 그러니까 팔 두 개, 다리 두 개, 그죠? 사지가 결정체의 꼭지점들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경유를 하면서 요 점에서 요 점으로 이동, 요 점에서 요 점으로 이동하고 뭐 이런 거 경유하며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형식을 뜻하는 어떤 스칼라라는 개념을 제안하였다. 스칼라라는 개념을 제안했다. 뭐 수학적으로 스칼라는 뭐 방향을 가지지 않는 어떤 뭐 1, 2, 3, 4, 5, 6, 7, 8 뭐 그런 숫자, 이런 게 이제 스칼라라는 개념인데, 그거랑 다르고, 그죠? 그거랑 다르게 어떤 그 스칼라라는 게 뭐 A 스칼라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다음 B 스칼라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렇게 보는 거네요, 그죠? 오히려 백탁값에 가까운 느낌인데, 어쨌든 스칼라라는 개념을 제안했답니다. 이는 출발점에서 원점을 출발점에서 움직임을 시작해가지고 시작해가지고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순환구조. 출발점에서 딱 시작해가지고 다시 이제 끝에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거죠. 1번에서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1번 왔다 갔다 해가지고 6번, 그 다음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해가지고 결국 12번으로 돌아와가지고 12번에서 다시 1번으로 돌아오는 뭐 이런 거죠. 다시 돌아온답니다. 이런 어떤 순환 구조를 가진다. 스칼라 얘기가 있는데, A 스칼라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B 스칼라, C 스칼라 이런 게 있겠지. A 스칼라는 정십이면체를 구성하는 수직면의 수직면 이게 앞뒤를 구분하는 거죠. 이 판때기, 그죠? 수직면의 꼭지점에서 시작해가지고 시상면은 이제 왼쪽 오른쪽 구분하는 거, 이제 꼭지점을 거쳐가지고 수평면, 상하를 구분하는 상하를 구분하는 수평면의 꼭지점에 이르는 과정을 4차례 되풀이한다. 4차례 되풀이해가지고 12개의 꼭지점을 모두 순서대로 경유하는, 이게 총 12면체니까 12개의 꼭지점인가 전부 다? 꼭지점 12개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2개쯤 되는 것 같은데, 그죠?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네? 이게 정십이면체는 12개의 꼭지점이 있네요, 그죠? 12개의 꼭지점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요 앞에 있는 거 요 여섯 개 있잖아요, 그죠? 여기 중심으로 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잖아요, 그죠? 그다음 또 뒤에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고, 그다음 이쪽 끝 반대쪽 꼭지점, 그죠? 어쨌든 여섯 개가 있어가지고 정 12면체도 12개의 꼭지점이 있네, 그죠? 일단 12개의 꼭지점 다 거치는구나. 이게 4차례 대풀이 해가지고 12개의 꼭지점을 모두 순서대로 경유하는 어떤 움직임이다. 이게 이제 A 스칼라라는 겁니다. A 스칼라, 그죠? 그럼 B 스칼라는 뭐 위에 거만 거친다, 아니면 뭐 C 스칼라는 뭐 밑에 거만 거친다, 뭐 이런 게 있겠지, 그죠? 움직임이다. 이와 같은 순환성과 연속성을 순환성 다시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순환성, 그 다음에 연속성은 몇 번 어디 갔다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 이게 쭉쭉 이어지는 거, 이게 연속성. 공간의 어떤 공간과 이제 조화를 이룬다. 공간과 조화를 이루겠지. 3차원 조형성을 구현한다. 뭐야? 얘는 3차원 조형성을 구현하네. 예? 일단 뭐 3차원 공간이 있으니까, 그죠? 수직면, 이 시상면, 수평면, 이 세 가지 평면을 사용하는 순간 이미 3차원이지. 아까 뭐 페이에는 뭐 2차원에서, 그죠? 2차원 공간이었죠. 직사각형 위를 움직이는 거. 뭐 그렇게 봤는데, 이건 이제 그 라반은 3차원 공간으로 봤네요, 그죠? 3차원적 조형성을 구현한다. 라반은 신체를 움직임이 발생시키는 하나의 도구로 인식. 신체를 움직임을 발생시키는 하나의 도구. 라반은 신체를 움직임을 발생시키는 하나의 도구로 인식했다. 그러니까 신체라는 게 하나의 도구다 라고 보고, 안무의 개념을 움직임의 원리를 파악하고 서술하는 것으로 이제 규정했다. 이건 좀 원리를 좀 다르게 본 거네. 신체는 도구고, 그 다음에 안무의 개념은 또 움직임을 파악해가지고 서술하는 것. 이게 이제 안무의 개념이다라고 본 거네. 이에 따라서 그는 신체의 동작의 연속성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무용수의 신체를 중심으로 세 개의 세로선. 그러니까 무용수가 이렇게 딱 서 있으면, 무용수가 이렇게 사람이 이게 머리고 뭐 몸통이고 뭐 다리가 팔이 있고 다리가 있으면, 그죠? 이거 중심으로 이쪽 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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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러니까 이 몸통을 가로지르는 선, 그다음 왼쪽 선, 그다음 오른쪽 선 이렇게 있겠지, 그죠? 어디 갔나? 이에 따라 그는 신체 동작의 연속성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무용수의 신체를 중심으로 세 개의 세로선, 그죠? 세로선, 가로선이 아니고 세로선을 기호를 활용해 가지고 신체가 공간상에서 움직이는 일련의 과정을 기록하는 무용 기법법을 개발했다. 이제 그 라반이 개발했다라는 게 이거네요, 그죠? 페이의 기법법과 다르게 이렇게 이제 개발했다, 그죠? 이제 3차원 공간의 어떤 느낌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서 있으면, 무용수가 있으면 이쪽 몸통을 가려지는 세로선, 그 다음에 왼쪽 선, 그 다음 오른쪽 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좀 왼쪽 오른쪽 선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하네요. 계속 봅시다. 중심선을 기준으로 우측선은 무용수의 우측 신체 동작, 그 다음에 좌측선은 무용수의 좌측 신체 동작을 표기하여 움직임의 실제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실제 방향을 이제 제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왼쪽 선에 있으면 왼쪽으로 왼쪽에 해당하는 거고, 오른쪽에 선에 있으면 오른쪽을 해당하는 걸 보고. 그래서 이제 왼쪽 오른쪽을 이렇게 방향을 제시했다. 별거 없는 것 같은데. 계속 봅시다. 그렇게 했답니다. 라반은 인간의 가장 완전한 행위와 표현이 가능한 3차원 공간에서 그리고 결국은 이제 우리 인간 자체가 이제 3차원 공간에서 이제 있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죠? 3차원 공간에서 이제 움직임의 원리와 표현 방식을 탐구하여 20세기 초 현대 무용의 전개에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 현대 무용의 전개에 그냥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됐다. 라반이라는 사람이, 그죠? 한편 라반의 논의는 움직임을 지시하는 안무와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움직임만이 강조되어,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여라, 움직임을 진짜 안무 이렇게 움직여라, 움직임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강조가 되어가지고 춤을 수행하는 행위 주체에 대한 고려, 춤을 추는 사람 무용수에 대한 어떤 고려, 야 너 힘들겠네 이런 거, 그죠? 만약에 왔다 갔다 하면 너 힘들겠네 이런 거 생각 안 했다.
그게 배제되어 있었다는 점이 이제 한계로 지적되기도 했다. 그 무용수들이 뭐 빡세게 움직이, 여 끝에서 막 요 위로 올리고 막 이런 거죠. 밑에 있다가 확 올리고 막 이런 힘들지, 그죠? 그런 거를 이제 그런 걸 고려는 안 하고 막 좀 빡세게 뭐 이렇게 뭐 악보 뭐 무보를 짰다, 그죠? 기법법을 짰다 뭐 이런 건가? 그게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문제 뭐 어려운 거 없죠, 그죠? 문제 어려운 거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강으로 넘어갑시다.